안녕하세요, 수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 해요. 제가 기술사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가 신입사원부터 한 20년 넘게 했던 것이 제 기술사의 모든 밑바탕이 된 것 같고, 혹시라도 지금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본인의 경험을 한번 그 경험이라는 게 계속 쌓여서 누적돼서 나중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다 보니까 그 전에 20대 때, 30대 때, 40대 때 한 것들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고요, 학부 때부터. 그래서 OSI 세븐웨어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1학년 때인가? 예, 상당히 OSI 세븐웨어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죠. 근데 당시에는 OSI 세븐웨어가 뭔지도 모르고 뭐 공부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통신에는 되게 친숙했죠. 전공이 정보통신공학이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처음 회사를 입사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대우통신에 입사를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대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.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그랬었죠. 그 당시에는 그 면접을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현대랑 LG랑 삼성이랑 이제 같이 합격을 한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대우통신은 통신연구소가 이쪽 시흥에 있었고, 그 현대는 이천에 있었고, LG도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다 그 가족 경영이랄까? 삼성이나 LG나 삼성이나 LG나 그런 데가 되도록 이제 그 가족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, 그나마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, 거기에 좀 많이 매료됐고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것 같아서 이제 대우통신에 가게 됐는데, 대우통신에 가서 저는 이제 사실 시흥연구소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건물 10층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글로 갔어요. 그래서 좀 되게 생소했죠. 그 당시 이제 토익 점수를 내는 사람이 좀 드물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또 그렇게 낮진 않았는데,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쪽도 하고 국내도 한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갔는데, 저는 그때 되게 좀 개인적으로 쇼킹했던 게, 제가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해화전업이에요. 저거 개인적으로 이제 KT도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IMF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거의 안 뽑았어요.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 KT에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갔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.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아, 그 저랑 같이 그 경쟁에서 뽑힌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스펙이 되게 좋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그 해화전업에서 또 기억이 나는데, 제가 처음 한 일은 대걸레를 빤 그 청소를 한 거였습니다. 예전에는 그 시험하기 전에 항상 그 통신실이 깨끗하게 돼 있고,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도 그거를 다 청소하고 나와야 되는데, 제가 했던 일은 그 청소를 했던 일 같아요. 그 당시에 그 선배랑 같이 그 계측기를 그 선배님이 시험을 하고 그 시험 절차서대로 시험을 하는 거죠. 저도 그 계측기를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계측기가 한 뭐 1억이었다 그래요. 그래서 한 2, 30년, 한 25년 됐죠. 1억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, 그 당시에. 그 계측기를 만져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좀 만져보고, 그 청소하면서 만져보고, 뭐 그러면서 옆에서 계측기를 배웠던 것 같은데, 그 당시에는 후배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 선배님들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했던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해화전업에 가면 꼭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처음에 했던 게, 내가 이거 청소하려고 이렇게 대학교를 공부를 했나, 뭐 그런 게 있었고, 그 당시에 그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기억이 나는 게, 그 당시에 정부 처리 쪽에 기술사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근데 그때는 그 기술사가 있는구나라고 했는데, 저렇게 기술사라는 게 있구나라고 했는
생각은 했는데 따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뭐 정보통신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환기 하면서 이제 심사위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주로 많이 했던 게 교환기 이게 했던 게 이제 선서버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교육정보화사업 쪽이었던 것 같은데 객실 그래서 안쪽으로 그 이동해 OS 주십니다. 다 설치하고 버그 잡고 필요하면 다시 뭐 교체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서버는 재미없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뭐 PC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방향을 좀 약간 바꾼 게 IP 쪽이었어요. 근데 이제 IP 쪽은 이제 재미는 있는데 제 사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수가 그 당시에 뭐 좀 안 돼, 라우팅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라우터 장비를 집에 갖고 가서 그날 밤에 해결하고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제가 이분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거 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작전을 바꾼 게 그 당시에 IP에서 저는 그 ATM으로 하겠다. 그래서 좀 방향을 ATM 쪽으로 완전히 바꿨죠. 왜냐면 라우터는 레이어 3고 맨 밑에는 이제 레이어 1이 있는데 ATM은 레이어 2.5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2계층과 3계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ATM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한빛 레이스 64라든지 128 그래서 그 국내에 대우, LG, 하나 뭐 그렇게 좀 교환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 교환기에 대한 연동 시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교환기 연동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동 시험을 어떻게 할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뭐 PNNI 시험이라서 그 교환기와 라우팅 간에 하는 시험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어려웠는데 또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시험 자체를 처음 만들고 그런 거를 그 헤쳐 나가는 게 좀 재밌었고 기존 선배들은 아무래도 영문으로 좀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랬던지 뭐 저는 그런 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ATM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MSBP를 하고 그러면서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간 거죠. 어떻게 보면 WDM 쪽으로 내려가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쉬웠어요. 레이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수록 장비도 좀 많고 경쟁자가 많은데 레이어가 내려갈수록 장비가 크고 무거워지니까 이건 집에 갖고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퇴근을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이거는 장비를 꼭 회사 와서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에 그 계측기 한 것처럼 한번 노하우가 쌓이면은 뭐 다른 분들한테 크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전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MSBP도 가서 시험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송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념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OXC나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서 그 중견기업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됐고 그래서 뭐 WDM, MSP, OXC까지 이제 시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송에 대한 이제 개념을 많이 잡았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마치 그 우리가 통신도 건축에서 보면은 어떤 그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 통신에서의 뼈대는 그 광통신이거든요. 그 광통신에 대한 뼈대가 지금 DWDM이라든지 롱홀 뭐 같은 것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고 현재 그 MSBP가 PTN이라든지 POTN으로 해서 지속 발전하고 있고 향후는 IP 오버 그 DWDM 쪽으로 방향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10년 전부터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 분야도 제가 뭐 따로 분과를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무선하고 밑에 그 연결되는 그 백본, 그 프론토라고 여기 뒤에 있는 백본 쪽만 남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지금도 그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무선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그 구름으로 그려져 있는 백본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공부를 기술사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보통신 쪽을 공부하실 때 크게 본인이 그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그걸 많이 쓴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거를 계속 보완한다고 해도 그게 합격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이렇게 평균치로 만드는 게 정보통신 기술사의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너무 잘 알지만 어느 정도 그 중급으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써도 그 채점관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다음에 내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실력을 올려서 채점관이 볼 때는 아 괜찮아 보이게 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1교시 13문제에서 10개 풀어야 되는데 10개를 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그 중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뭐 공부 가이드하는 분들도 그렇고 한쪽에 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잘하는 거를 한두 개를 이렇게 올리면은 합격을 하는 거지. 처음부터 그 어느 걸 잘하겠다라고 공부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 점 명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래서 기차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험에도 끝이 있을 겁니다. 예,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